자, 이제 510페이지 펴보시면 분할이 있어요. 분할은 사업을 쪼개는 거예요. 이제 회사에 사업부가 있어요. 사업부가 A 사업부랑 B 사업부가 있어요. LG 생활건강 아시죠? LG 생활건강. LG 화학이라는 회사에서 쪼개진 거예요. 분할하면 옛날 뭐 시가총액 한 10조 하다가 두 개 쪼개면 5조 5조가 됐다가 둘 다 또 10조 10조씩 돼요. 분할 많이 하는 거예요. 자력갱생. 인생이라는 게 다 세웅지마예요. 그 뭐지? LG 생활건강 처음 갈 때 LG 화학이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지금은 LG 생활건강이 굉장히 좋지만 그때 나갔던 사람들은 내가 왜 저길 가야 돼? 막 그럴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왜냐면 LG 생활건강이 원래 화장품 하던 회사가 아니에요. 트리오 퐁퐁 알아요? 그거 하다 뭐 이렇게 트리오 막 맞춰서 얼굴 좀 별로 괜찮네 화장품 뭐 이렇게 된 거지 뭐 별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엄청 커진 거예요. 여기가 세상이라는 게 이게 그때 변화하려면 쪼개는 게 좋아 실제 여러 개 사업을. 그래서 이제 사업을 쪼개는 거예요. 분할할 때. 근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 문제는 이 종류 이름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인적 분할이에요. 인적 분할. 인적 분할은 사람도 같이 나간다는 얘기야. 사람이라는 건 주주도 같이 나간다는 얘기야. 그럼 인적 분할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주주가 갑과 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A 그냥 하나 남고 여기 법인 이름을 A라고 해볼게요. A 법인 그대로 하나 남고 그리고 별도의 법인 B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대신에 주식은 어떻게 되냐면 A 법인 주주 그대로 갑과 을이에요. 그리고 B 법인은 이제 신주를 발행할 거 아니에요. 신주 갑과 을이 받는 거예요. 갑과 을이 이게 인적 분할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적 분할에서는 이런 형태가 있는 거죠. 이 B 사업부에 그냥 단순하게 토지 100만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자본금 100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를 짜겠죠. 그러면 갑과 을이 가지고 있던 A법인 주식은 일부를 없애는 거예요. 자본을 같이 없애니까. 법인에 드러내니까. 주식 일부를 소각하고 신주를 B법인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B법인의 토지의 시가가 B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시가가 400이라고 하면 그럼 B법인은 새로 회사를 만든 거잖아요. 회계 처리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액면금액 잡겠죠? 그리고 보통 공정가치대로 줄 거 아니에요. 뭐 액면이 100이라고 하면 공정가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합병이랑 똑같죠? A법인은 아까 합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합병법인. 파는 거. 그죠? 여기 신설되는 B법인은 합병법인처럼 되는 거죠. 갑과 을은 기존 주식이 없어지고 B법인 주식을 받는 거죠. A법인의 일부를 태우고 B법인 주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얘들은 의제배당. 그래서 합병과 인적 분할은 똑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B법인은 A법인은 양도손익이 생기는 거예요. 양도차익. B법인은 공정가치보다 덜 주고 살 수도 있죠. 매수차익. 더 주고 살 수도 있죠. 매수차손. 갑과 을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은 합병의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이상하죠? 합칠 때하고 뗄 때 똑같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는 본질이 뭐냐면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던 걸 새로 어떤 회사를 만든다는 점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신주를 발행해 준다는 점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인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 자, 교재 잠깐 보시면 그 511페이지에 있는 분할은 단순 분할과 분할합병 있잖아요. 이건 상법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세법에서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만 얘기하는데 우선 한번 보면 도표를 보면 좀 편하겠네요. 가전, 반도체, 인터넷, 통신사업부 이렇게 4개의 사업부가 있었는데요. 동그라미 1번의 단순 분할은 그냥 분할해서 새로 회사 만드는 거예요. 가전사업부 띄어가지고 A 회사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상법에서 이런 거 그냥 단순 분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A 회사를 분할 신설법인이라고 해요. 이제 알았어요? 얘를 분할법인, 여기를 분할 신설법인. 다시 한번 여기를 분할법인, 여기를 분할 신설법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분할을 하면서 다른 회사에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걸 흡수 분할 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부를 떼어서 B회사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분할과 합병이 같이 있는 거죠. 생각보다 많아요. 사업부 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쪽에다. 그죠? 신설 분할 합병은 뭐냐면요. 한 사업부를 떼어내는데 합병을 다른 회사랑 하면서 다른 회사의 이름을 쓰지 않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같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십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양가로 2번 있죠? 이거 일할 때는 되게 중요해요. 일할 때는 소멸 분할이냐 존속 분할이냐 대단히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느낌이 소멸 분할이에요? 존속 분할이에요? 존속 분할이에요? 남아있잖아요, A가. 소멸 분할은 뭐예요? 여기 법인 A가 있는데 사업부 A, B가 있잖아요. 얘가 A의 법인을 쓰는 게 아니라 C의 법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소멸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분할 회사가 다 없어지고 새로 두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소멸 분할. 존속 분할은 기존 회사는 하나 남아있고 새로운 회사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에 그래서 양가로 1번과 2번은 상법상의 분류예요. 상법상의 분류.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하시면 상법 좀 공부하세요. 그래야지 뭐 돈을 벌지. 기장만 하면 돈 이런 거 몰라도 하나도 상관없어요. 합병할 일이 없어요. 기장하면 뭐 개인 사업자들끼리 합병할 일도 없고, 그렇죠? 대충 하면 돼요. 그 합병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할 일이 왜 없냐면 사업자에게 세무서가 알려줘야지 합병을 하는데요. 내가 모르니까 합병이라는 제도를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고민이 있어도 합병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드바이스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좀 크게 하고 좀 많이 이렇게 컨설팅 하시고 일 많이 하면 많이 할 거예요. 분할. 존속 분할까지 했고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죠. 지금 우리 인적 분할 받은 거예요. 그럼 인적 분할이 뭔지 한번 읽어보면 인적 분할은 분할 대가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분할 법인 주주에게 교부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갑과 을에게 주는 게 인적 분할이에요. 자, 그럼 이 물적 분할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물적 분할. 물적 분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물적 분할 새로 써볼까요? 공간이 좀 나오나? 실무에서는 인적 분할이 많을까요? 물적 분할이 많을까요? 아, 물적 분할 가르쳐 준다면 물어봐야죠. A가 있어요. 사업부 A, B 이렇게 있어요. 분할하고 어떻게 돼 있냐면 A 사업부 그냥 A가 하고 B 사업부 새로 만드는데 B 사업부 주식을 누가 가지는 거예요? A가 가지는 거예요. A가 100% 가지는 거예요. 주주는 얘네들은 갑과 을은 그대로예요. B의 주주는 A가 100% 있는 게 물적 분할이에요. 그럼 이거 여러분 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자본금 뭐 100, 주발주 300. 뭐랑 똑같이 보여요. A법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A법인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신설법인에 출자하고
주식을 봤죠? 현물 출자랑 똑같은 거예요. 현물 출자. 그래서 물적 분할은 현물 출자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갑과 을은 과세 문제 전혀 안 생겨요. 받은 게 있어야지. 그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얘는 현물 출자 받는 법인은 자본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B도 과세 안 생겨요. A만 과세 문제 생겨요. A만. 그러면 A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는 주식이 생긴 거죠. 주식은 반드시 토지가액 시가대로 받겠죠. 신설법인의 시가로 출자하는 거니까. 이거죠. 요거죠, 요거. 조금 어려운 말로 바꾸면 A는 현물 출자했지만 손익거래 한 거고, B법인은 자본거래 한 거야. 자본거래. 자본거래로서 과세 안 되는 거고, 얘는 손익거래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손익거래. 현실에서 누가 많을까요? 구허 LG, GS, LG 다 같이 있다가 LG, G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준이 이렇게 있고 싹 바꾸는 거예요. 그죠?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루브리컬치, 인천석유화학, 블라블라블라, SK 에너지 등등등. 이해하셨어요? 보통 이렇게도 많이 해요. 신한 금융지주가 있으면 되게 회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주사를 하나 만들려면 하나 먼저 다 붙여요. 여기다 다 갖다 넣어요. 그 다음에 다시 쪼개는 거야. 일반적으로. 싹 다 붙이고 다시 쪼개는 거고. 물론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조금 더 많아요. 현실에서. 이게 조금 더 많은데 이거에 되게 큰 메리트가 있어요. 물적 분할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되게 큰 메리트가 있어요. 지금은 개정돼서 조금 그 메리트를 많이 죽여놨는데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얘도 과세 이연이 있거든요. 이거 과세 안 해. 과세 안 한다고. 압축 기장 충당금이라는 걸 통해서 과세를 안 해요. 이게 땅이라고 보지 말고 배관, 기계 100짜리가 400으로 가서 감가상각되는 거예요. 합병에서는 자산조정 개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지만 이건 정리가 하나도 안 되죠. 여기서만 들고 있으면 주식만 들고 있으면 상관없어. 100짜리가 400으로 가서 감가상 빵 쳐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느낌 와요? 이게 훨씬 좋은 것이. 무조건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장치산업, 자본 집약적 산업 이런 거 많이 해요. 요 근래는 요걸 좀 제한하고 있어. 작년에 세법이 개정돼서. 자, 그러면 인적 분할, 거의 다음에 물적 분할 읽어볼까요? 인적 분할 밑줄 한번 가볼게요. 인적 분할의 핵심은 뭐야? 분할 대가를 누구에게 주는 거야? 분할 법인 주주에게 주는 게 인적 분할이에요. 물적 분할은요, 그 분할 대가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분할 법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분할 법인이 100%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물적 분할하면은 이제 문제 하나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좋은데 여기는 이익이 많이 하고 여기는 적자였어요. 이익 적자인 사업부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원래 합쳐서 했을 때는 얘 이익을 얘 결손과 상계가 되는 거잖아. 같은 회사니까 법률적으로. 근데 얘는 이익 내고 요 손실 내면은 이제 세금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나쁜 점이 있잖아. 해결이 돼요. 연결납세. 연결납세라고 나중에 여러분 한번 배우는데 연결납세는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하는 거거든. 100% 지분 가지고 있으면 연결납세거든요. 연결납세 제도는 물적 분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결과. 물적 분할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거기 분할은 일반적으로 인적 분할의 형태를 취하지만 현행상법은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 총수를 취득한 형태의 물적 분할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물적 분할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실무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그냥 상상하는 거, 실제 그런 회사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학습지 사업도 하고, 응? 뭐 여러 가지 이제 애들 초등학교 방과 후 과정도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나는 좀 이제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이제 뭐 학습지까지는 괜찮은데 방과 후 사업 이런 거 들어봤죠? 방과 후 사업. 이런 거 내가 하기 좀 창피해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거 줄 수도 있고, 그죠?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돈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뭐 검찰 조사도 받고 그래요. 근데 내 이름을 크게 교육하는 회사 이렇게 막 이름을 줬다가 그 걸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분할법인 저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하는 건 되게 쉬운 거죠. 작은 교육하는 회사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싹 하면은 창피 좀 덜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실제. 무적 분할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내가 버리긴 그렇죠. 계륵 같은 거죠. 저거 돈은 되는데 뭔가 창피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를 다 하는 거죠, 무적 분할. 내 거는 내 건데, 여차하면 꼬리 자르기 딱 하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버려. 이럴 수도 있고. 잘 되면 좋고 뭐. 돈은 가져오고. 회계에서도 매출도 같이 합쳐주고. 다 좋아. 연결 기준으로. 근데 내 이름을 안 태우고 있잖아요. 나의 프레셔스한 나의 소중한 이름, 명성, 레퓨테이션 이런 거 다 안 버리고. 마치 다른 회사처럼 해놓으면 괜찮잖아. 그렇죠? 물적 분할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지. 인적 분할은 사람이 옮겨가야 돼요. 그럼 주주 어차피 시끄러운 애들은 똑같아요. 그러면 주주들이 막 후회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인적 분할의 기본적인 과세책이 나와 있죠. 그림 보면 이해가 되죠. 분할 법인. 합병에서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피합병 법인인 거예요. 분할 법인은 파는 애예요. 파는 애. 피합병 법인. 소멸 법인과 똑같은 거죠. 분할 신설 법인은 합병에서 뭐랑 똑같아요? 합병 법인, 존속 법인과 일치하는 거예요. 분할 법인의 주주,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적격 분할의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합병하고 비슷한데 아주 크게 다른 게 몇 개 있어요. 한 2개 정도 있어요. 첫 번째, 합병은 사업 목적이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있어야 되는 거죠. 분할은 5년이 5년. 동그라미 5년. 5년입니다. 5년. 우리 513페이지 파란색 있죠? 거기 분할 등기 현재 5년. 5년 이거 잘 기억하세요. 5년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려면 만나고 1년 정도 있으면 하면 돼요. 여러분들. 1년 정도. 뭐 표현이 적당하지 않은가요? 1년 정도 각자. 보통 1년 정도는 있어야죠. 한 계절씩은 겪어봐야 되는 거죠. 성격이 겨울에만 난폭해지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겨울에만 난폭해지거나. 저는 소원이 우리 집 겨울에 불 좀 뗐으면 좋겠어요. 난방을 안 해줍니다. 난방을. 어제도 약간 추운 느낌이 들더라고. 추운 느낌이. 근데 와이프 에어컨 켜더라고요. 미친 거 아닙니까? 힘들어요. 왜 에어컨을 켭니까? 그래서 이제 뜨거우면 혈액순환이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피부에 좋지 않아요. 항상 차가운 기운을 유지해야 돼요. 나는 근데 너무 추워요. 집에서 김 나오는 거 알아요? 김 나오는 거? 그렇네요. 어쨌든 근데 헤어지려면 5년은 살아보고 헤어져라. 그래서 분할은 5년은 지내봐야 돼. 5년은. 그렇죠? 5년 정도. 그래서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그냥 편하게 보세요. 이게 분할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어야지 분할하는 거지. 저거 내가 진짜 극단적인 거지. 땅만 판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별도 분리 가능한 사업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아까 얘기 드렸던 OCI가 이게 과연 되는가? 그거부터 이슈가 있었어요, 사실은. 엄청 큰 땅이 있었거든, 인천에. 아파트 개발단지. 그거를 따로 되는데 건설 사업이라고 시작도 안 한 거. 사업이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 자산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돼. 그죠? 또 OCI는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냥 편하게 들어봐요. 얘네들이 땅이 되게 큰데 그걸 대출을 받아요.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돈은 여기에 남겨놓고 저희 분할하는 법인에는 대출금만 승계하는 거야. 현금은 여기 남겨놓고, 현금은 쉽게 얘기하면 현금은 여기 남겨놓고 여기 땅이랑 부채를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과연 승계된 거냐? 그 문제가 있겠죠. 근데 대법원에서 또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있다. 현금에 무슨 꼬리표가 있냐? 괜찮다. 현금에 무슨 꼬리표가 있냐? 분할 직전에 대출을 몇천억을 받는단 말이에요. 괜찮다. 괜찮을 수 있는 거죠. 디귿은 어렵지 않죠? 분할 법인만의 출자에 의해서 분할할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누가 섞이면 안 되는 거야. 분할 합병은 별도고. 지분의 연속성. 자, 5년이 첫 번째 차이였죠? 아까 합병은 80%만 주식으로 줘도 되죠. 분할은 다 주식으로 줘야 돼. 분할은 거기 분할 신설 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 대가의 동그라미 전액이 주식으로서. 분할 합병만 합병이 끼니까 80%가 있지 순수 분할은 전액 주식으로만 줘야 됩니다. 전액 주식으로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인적 분할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제도. 오쪽 3번에 양가로 1번 제목만 보면 알아요. 분할법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라고 돼 있죠. 합병에서 누구랑 똑같아요? 소멸법인. 넘기세요. 이따 문제 풀으면 똑같은 거 알게 될 거예요. 516페이지 그 메뉴에 있는 징그러운 그 표 아까 기억나죠? 법인세랑 교부 간주액이랑 뭐 있었던 거 있었죠? 오른쪽 제목 보세요. 양가로 2번 분할 신설법인.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합병으로 치면 누구예요? 존속법인이죠. 비적격이라면 시가가 되겠죠. 시가 다음 페이지. 근데 얘는 매수차익이나 매수차손이 생길 수 있죠. 5년간 2월에 입금 살펴하는 거죠. 똑같죠. 매수차손은 거기 영업권 있을 수 있죠. 그죠? 영업권은 상업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오른쪽 가보니까 2년 3년도 사후관리도 똑같죠. 에브리띵 똑같아요. 넘기세요. 520페이지 양가로 3번 분할법인 주주 의제배당이죠. 주주가 개인이라면 소득세 인적 분할하고 있으니까 인적 분할. 법인이라면 법인세. 의제배당은 적격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분할 대가. 이때 합병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주주가 받는 거니까. 똑같아요. 그 반거로 이번에 분할 차익의 자본 전입에 대한 의제배당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합병 차익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빨리 예제 8-7을 찾으세요. 인적 분할 거기 있는 거 풀어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PPT 안 했어요. 요 문제 바로 해도 돼요. 그 밑줄 가면서 해볼게요. 가전하고 인터넷 사업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미래는 밑줄 가봐요. 인터넷 사업부를 분리하는 거죠. 어느 사업부 쪼개는 거예요? 인터넷 사업부.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자, 동그라미 먼저 쳐볼게요.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아무 밑에 끝에 없이 그냥 치고 싶어요? 물어볼게요. 어디다 치고 싶어요? 어디다? 이게 분할 전에 재무상태표예요. 분할 전에 뭐를 알아야 돼요? 장부가액을 알아야 되는 거죠. 순자산의 장부가액. 그러면 인터넷 사업부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한꺼번에 묶어서 동그라미 치고 싶죠? 3천이지 3천. 그쵸? 자료 2번에 보니까 유보는 없대요. 그쵸? 자료 3번에 보니까 얼마 줬대요? 자, 순자산의 시가는 4천이라는 거죠. 공정가액. 근데 신주 교부해 준 건 얼마 줬대요? 4,100원짜리 줬다는 거죠. 그럼 분할 대가를 얼마 준 거예요? 4,100원 준 거죠. 그리고 승계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는 얼마가 돼요? 4,000원이 되는 거죠. 4,000원. 굳이 그림을 그려본다면 요거죠. 요거. 북밸류가 3,000, 공정가치 4,000, 대가 4,100 된 거죠. 신투자는 4번 자리 볼게요.
주 미래 주식을 5,720원에 취득했는데 분할되면서 일부 주식이 소각되겠죠? 그래서 그 소각되는 주식의 장부가액은 2080이래죠. 그럼 의제배당 계산할 때 취득원가는 얼마로 계산하면 돼요? 2080으로 놓고 계산하시면 되죠. 회계 처리는 보니까 시가가 4천이잖아요. 4천. 그죠? 그러니까 시가 5천 빼기 부채 1000, 자산 5천 빼기 부채 1000이니까 시가 4천으로 승계하는 거죠. 대신에 대가를 얼마 줬어요? 4,100 줬으니까 그 100원이 분할 매수 차손인 거죠. 근데 장부에는 영업권으로 잡고 있는 것 뿐이죠. 그쵸? 여러분들 다 그렇게 열심히 고기를 끄덕여 주는 건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죠. 연기 대상. 자, 케이스 1번 갑니다. 비적격 분할.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 너무 쉽죠? 얼마에 팔았어요? 4,100원에 파는 거죠? 그리고 취득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3,000원이죠? 1,100원. 케이스 1번에서 분할 매수 차손 물어봤죠? 매수 차손 얼마예요? 공정가치 받은 건 4,000원짜리인데 4,100원 줬죠? 100원 매수 차손. 그죠? 근데 매수 차손인데 영업권으로 계산했으니까 굳이 세무 조정하면은 바꿔줘야 되겠죠. 영업권은 다 없애고. 그죠? 송금 산입하고 다시 요 분할 매수 차손 비적격일 때 송금 불산입해서 기간 동안에 안 보내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근데 거의 참고에 세무조정 보면 영업권하고 그냥 마이너스 유보만 쳤죠. 그거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원래는 영업권 없애고 다시 분할 매수차손 송금 불산입하고 다시 송금 산입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영업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3번 해야 되는데 그냥 분할 매수차손을 영업권처럼 취급하고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무시하세요. 그냥 매수차손만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적격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조정 계정 물어봤어요. 자산조정 계정은 얘까지 오는 거예요. 요 둘만 조정하시면 돼요. 둘만 조정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양도차익을 물어봤죠. 양도차익은 적격 분할이면 없는 거죠. 자산조정 계정은 1,000원이죠. 1,000원. 자산조정 계정 1,000원. 케이스 3번. 의제배당 금액 계산해 버리죠. 적격은 없을 테고 비적격은 시가 4,100원 받은 거죠. 취득원가가 아까 얼마였어요? 2080이었어요. 그럼 4,100원과 2080 차이 2020이 과세되는 거죠. 적격이면 과세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합변은 똑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처음부터 다시 분할도 합병처럼 해드려요? 서로 지금 오늘 집에 가지 말아요? 그렇죠? 자, 525페이지 4번 보시면 소멸 분할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공제 제한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분할 전에 여기 사업부의 결손금, 여기 사업부의 결손금이 나눠져 있다라면 승계한다. 요 얘기죠? 언제만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어요? 적격일 때면 적격. 적격 분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하는구나. 양가로 1번이 제목이 적결 분할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죠. 승계라는 건 넘어간다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분할 합병 법인의 상대방 법인의 이월결손금 제한 있죠. 분할과 합병이 섞였을 때 이월결손금도 쪼개서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렇죠? 빌트인 로스는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처분 손실도 똑같은 거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넘기세요. 8-3. 이제 물적 분할이죠. 물적 분할은 저기 이거 과세 이연하는 게 포인트예요. 과세 이연하고 싶은 거예요. 과세 이연. 근데 과세 이연을 하는 방법이 세법상 신고 조정으로 과세 이연할 수 있는 방법이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그걸 설정할 건데 일시상각 충당금은 상각자산에 대해서만 설정하는 거고 압축기장 충당금은 비상각자산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죠. 그럼 주식은 비상각자산이죠? 주식 비상각자산이잖아요.
물론 내 친구들은 삼각이래요. 주식 사자마자 계속 떨어져가지고 삼각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던데 비삼각이에요. 비삼각. 그쵸? 그 다음에 압축기장 충당금 설정하시면 돼요. 언제 과세할까요? 언제? 주식 처분하거나 또는 저 비가 저 토지 받은 거 있죠? 저걸 처분하거나.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저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해하셨죠? 그래서 장치산업이 물적 분할을 많이 한다는 게 자산을 처분할 일이 없어요. 정유공장에서 파이프를 처분할 일이 없잖아요. 기름 터져요? 그쵸? 그럴 일 없어요. 공장을 왜 처분해요? 공장을. 땅을 그냥 들고 있는 건데.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좋아요. 그럼 물적 분할의 핵심은 압축기장 충당금이고 저걸 주식을 처분하거나 자산을 처분했을 때 입금 산입한다.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분할법인은 과세 있지만 분할 신설법인은 과세 문제 없어요. 그죠? 분할법인의 분할 대가를 분할법인이 받으니까 의제배당 문제도 없어요. 한 사람만 문제가 된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예제 8-8 요것만 풀 줄 알면 돼요. 요것만. 예제 8-8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A법인은 2001년 7월 1일에 B사부를 분리하여 갑법인을 설립하고 갑법인이 분할 신설법인이라는 뜻이에요. 발행 주식 총수를 취득하였다. 요 말에 물적 분할이란 말이 없어도 여러분이 물적 분할임을 인지하면 되는 거야. 아, 주식을 분할 대가를 전부 분할법인이 취득하였으니까. 자, 분할 당시 B사부의 명세는 다음과 같으며 부채는 없다. 자, 시가가 있고 장부가액 있죠? 양도차익 있죠? 지금 물적 분할은 누구만 문제가 된다고요? 주식을 취득하는 분할법인만 문제가 돼요. 그럼 분할법인은 기존의 장부가액에 있는 거 시가로 팔고 주식을 얼마치 받아왔겠어요? 6억 원치 받아온 거예요. 근데 기존의 장부가액은 얼마니까? 5억이니까 처분이익 1억 생긴 거고요. 압축기장 충당금 설정하는 거예요. 압축기장 충당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압축기장 충당금 얼마 설정하면 돼요? 비적격 물적 분할인 경우는 과세 다 되는 거고 적격 분할일 때만 압축기장 충당금 설정하는 거예요. 비적격이라면 그냥 한 방에 그냥 1억 다 과세되고 끝나는 거고 대신에 감가상각은 6억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산의 장부가액은 세로. 근데 적격 분할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 자꾸 자산 처분됐지만 저쪽은 올라간 걸로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처분하는 쪽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고 처분하는 쪽에 입금 불산입 하시면 된다 이거죠. 얼마? 1억 압축기장 충당금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만 먼저 보시면 531페이지에 그렇게 처분이 1억을 잡았지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압축기장 충당금 회계 처리 보이죠? 이 압축기장 충당금은 결산 조정으로 할 수도 있지만 회계감사 받는 회사는 결산 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신고 조정으로 입금 불산입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산 조정도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조정으로 입금 불산입 처리할 수도 있다. 53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맨 위에 갑법인은 그냥 원래대로 취득하고 시가로 다 취득한 거고 갑법인은 주식 시가로 발행한 거죠. 이해하셨죠? 이거는 새로 법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시가야. 새로 법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앞에 물어봐요. 2번을 보니까 적격 분할인 경우 다음 자료에 따른 처분 연도별 압축 기장 충당금 입금 산입액을 계산하라. 요거죠. 그러면 4년, 5년, 6년에 걸쳐서 자산을 처분했는데 그죠? 지금 자산만 처분한 게 아니라 주식도 처분했죠. 둘 섞어서 처분했다고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자산만 처분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섞어서 처분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잘 보세요. 이 자산을 뻥튀기 한 게 1억인데 주식에 녹아있고 그 동시에 어디에도 녹아있는 거야. 자산에도 녹아있잖아요. 그럼 양쪽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자산을 일부 처분하면 이걸 입금 산입하면 될 텐데
주식도 일부 처분하면 이걸 입금산입하면 될 텐데 겹치는 차이가 생기는 거지. 겹치는 차이. 주식을 50% 처분하면 주식 처분했으니까 50% 처분했으니까 이걸 입금산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산도 50% 처분했으면 또 자산 50% 처분했어.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죠. 100% 처분한 게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구간은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함께 하는 거 맞지? 원가계획 배우면 무슨 차이 배우지. 차이. 표준원가 계산할 때 뭐 차이 배우잖아요. 요즘도 뭐 그딴 거 아직도 하고 그거 하죠. 뭐 AP, SP, 가격 차이하고 수량 차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격 차이를 먼저 계산하느냐 수량 차이를 먼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금액이 바뀌어지는 거잖아. 픽스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간값을 날려버려야 되는 문제가. 그리고 원가 얘기하면 뭐 스노클링 생기는 거 배우죠. 이런 걸 영어로 스노클링 생긴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요. 여기도. 답만 보세요. 자, 그러면 거기 532페이지 가봐요. 첫 번째 박스를 보니까 4년, 5년, 6년에 걸쳐서 주식의 처분 비율은 3분의 1, 4분의 3, 그리고 100 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 거고 4, 5, 6에 봤을 때 자산의 실현 비율도 누적으로 봤을 때 5분의 1, 8분의 3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입금산입액은 어떻게 하느냐? 징그러운 표시 한번 봅니다. X4년을 봅니다. 주식의 처분 비율이 3분의 1이죠. 자산의 처분 비율이 5분의 1이죠. 그걸 단순히 더하고 나서 다시 빼야죠. 둘의 겹치는 구간을 곱한 금액만큼 다시 빼는 거예요. 자, X5년 보겠습니다. X5년도 누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것만 가지고 하면은 또 이상한 결과가 생기니까. 그래서 누적으로 4분의 3, 8분의 3 빼기 4분의 3, 8분의 3 이렇게 계속 가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마지막에는 남은 거 정리하시면 되는 거, 남은 거. 근데 누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주의할 게 몇 개 있습니다. 처음에는 1억에서 조정을 했죠. 근데 두 번째는 1억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남은 미상각 압축기장 충당금에서 누적으로 조정해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한 가지만 더 주의하면 돼요. 여러분이 실제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 실제 시험에서 뭐가 틀리냐면 자산 처분 비율을 그대로 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자산의 평가이익을 지금 평가이익을 조정하는 거라서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보세요. 531페이지의 문제 자료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억으로 해서 거기 2천, 3천, 5천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다시 가보시면 토지, 건물, 주식이 있잖아요. 요 전체 금액을 줘버리면 여러분 다 틀린다고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이 전체 금액, 자산 금액으로 안분하는 게 아니라 자산의 양도차익 부분만 환입하는 거예요. 양도차익.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땅을 팔았다라고 준다고 시험 문제에서는 땅을. 그럼 여러분은 50%를 곱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가가 3억 6억이니까 전체. 그게 아니라 몇 프로 곱하는 거예요? 20%. 땅도 똑같이 해놨네. 땅이 반대로 돼. 어쨌든 이게 비율이 같아서 그런데 만약에 평가 이익과 지금 장부가액 시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돌리는 금액은 평가 이익의 비율대로 돌리는 거지 자산의 시가 비율대로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분 이해돼요? 됐으면 됐어요. 함께 한 거 맞죠? 그러니까 6억 분의 3억, 6억 분의 2억, 6억 분의 1억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53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1억 분의 2천, 1억 분의 3천, 1억 분의 5천으로 돌리는 거라고요. 자, 533페이지 현물 출자부터는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자, 합병 끝났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나눠준 거 있죠. 나눠준 거. 1차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2차 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서 설명을 드려요. 자, 여기 보세요. 2차 때 나오는 거라 좀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교재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 이게 어디랑 연결되는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교재 체크만 먼저 해드립니다. 교재 476페이지 갑니다.
거기 세부사항이라고 보이죠? 세부사항. 거기 조금 까만색 진한 거 된 거에 합병 포합 주식 막 이런 말들이 있죠. 세부사항에 합병 포합 주식 막 이런 징그러운 말이 있죠. 찾았어요? 그거 얘기할 거예요. 이제부터 그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2차 시험에 합병 나오면 무조건 나와. 포합이. 포합 주식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특수관계 법인이 아닌 생판 모르는 남의 법인이 합병한다는 일은 오늘 갑자기 만나서 합병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둘이 원래 좀 친했어. 아니 결혼도 생판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찍어줘가지고 둘이 결혼하거나 신랑 얼굴도 모르고 무슨 가마에 끌려가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뭐 이런 상태라고. 그럴 때 보통 어떤 일이 있냐면 존속법인, 합병법인이 있고 소멸법인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주식을 조금씩 사기 시작해. 지분법 여러분 배웠어요? 지분법? 거기도 단계적 취득이라는 게 있잖아. 한 번에 안 사는 거지. 조금씩 간을 보다가 괜찮네. 우리랑 그냥 같이 할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합병 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 주식을 미리 사둬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포합 주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걸 포합 주식이라고. 첫 번째. 그래서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주식을 합병일 전에 사두는 걸 포합 주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나눠드린 거 한번 볼게요. 나눠드린 거. 그래서 A법인은 B법인을 소멸법인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고자 하는데 피합병법인의 주주 현황을 보니까 기타 주주도 있지만 A법인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합병법인 주주 중에 합병법인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합병하면 A법인 지금 피합병법인 주주들한테 신주를 나눠줄 거 아니에요. 신주를 나눠주는데 자기한테 자기 주식 나눠줄 필요가 없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나눠줄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600주만 주겠지.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합병 대가에 A법인 주식이 안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합병 대가가 줄어들죠. 양도손익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지금 함께 하는 거 맞아요? 원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이 아니라면 전체 주주에게 신주를 나눠주니까 양도가액이 합병 후 주가에다가 다 곱한 게 돼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준다니까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합병 대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준거로 보는 거야. 합병 교부를 간주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합병 대가를 따질 때, 즉 양도가액을 따질 때는 천주에서 다 주는 것처럼 간주하고 계산한 거야. 첫 번째, 안 그러면 양도 차익을 회피하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포합 주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주 다 주는 것처럼 간주하는 거야. 첫 번째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얘기를 했어. B한테 가가지고 얘한테 가가지고 지배주주가 있어요. 그한테 얘기를 했어. 지배주주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포합 주식이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가지고 내가 니네랑 합병하려고 합병할래? 지배주주가 얘기해. 나는 이제 살기도 싫고 이제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내가 나이가 뭐 지금 뭐 벌써 이제 한 60, 70이 됐는데 돈이나 받아서 끝내고 싶은데 무슨 합병이네.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만하고 싶어. 그럼 적격 합병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합병은 좋은데 나 돈 주고 끝내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합병하기 전에 얘 돈 주고 주식 취득해버린 다음에 합병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떻게 하냐면 포합 주식도 돈 준 거로 간주해. 몇 년 이내 거라면 2년 이내 거라면. 그래서 합병 등기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지배주주예요.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그 포합 주식은 교부금으로 간주해. 그러면 결국 80% 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간주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역할이. 지금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 포합 주식의 첫 번째 이슈는 합병 대가에 다 포함해서 계산한다. 주던 안 주던. 두 번째 이슈는 80% 룰을 찾을 때, 즉 주식의 교부 비율이 80%인지 넘을 때 따질 때 포합 주식, 지배주주에게 취득한 포합 주식은 2년 이내 취득한 건 다 돈 준 거로 따진다 이거예요.
정리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합병 등기일이 있어요. 등기일 있고 소급해서 2년 있어요. 2년. 이 안에 취득한 지배주주 지배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에브리띵 교부금이에요. 에브리띵 교부금. 돈으로 취급하자 이거. 돈으로. 그런데 지배주주가 아니래요. 그런 애들 것도 야금야금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엔 20% 초과분만 20% 초과분만 교부금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 뜻이 무엇이냐는 숫자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같이 가볼게요. 물음 1번. 위에 걸 먼저 보자. 합병 신주를 1대1로 교부하였으나 포합 주식에 대해선 신주 교부하지 않았대요. 그래도 교부한 것처럼 보면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교부한 것처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진 않겠죠, 설마. 포합 주식에 대해서도 신주를 교부할 수도 있어요. 자기 주식이 되긴 하지만. 그럼 신주를 교부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 포함한 다음에 또 거기다 더하진 않겠죠. 1000주가 나갔는데 1200주를 계산하고 이러진 않겠지.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죠? 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건 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 자, 자꾸 걱정이 된다 이거죠. 걱정이. 다시 가봐요. 합병 신주의 대가는 주당 1000원이에요. 합병 후 주가가. 교부금은 지급하지 않았어요. 물음 1번. 합병 대가는 얼마예요? 800주 네, 그거 잘못됐네. 처음에 바꿔내. 600주 더하기 400주를 해주세요. 600주 더하기 400주. 쏘리. 600주 더하기 400주. 곱하기 1000에서 100만원이 합병 대가예요. 합병 대가. 물음 2는 케바케로 이제 적격 합병 여부를 여러분이 따져야 되는 거야. 저 A법인 주주가 지배주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면 지배주주는 1장이잖아. 1장. 기타 법인 주주가 저 600주가 한 놈이면 A가 지배주주가 아닌 거죠. 근데 기타 주주가 엄청 뿌려져 있으면 A가 지배주주가 되는 거지. 1장이니까. 지배주주랑 여러분들 S그룹에 JY를 지배주주라고 보잖아요. JY가 뭐 50% 넘게 가지고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배주주라는 건 1장이에요. 1장. 그러면 지배주주라면 얘한테 준 거는 다 뭐 준 거예요? 돈 준 거죠. 돈 준 거. 그럼 주식 준 비율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1000주 다 분모는 합병 대가가 되는 거지. 분모는. 분자는 주식만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1000주 중에서 400주는 돈 준 거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식 준 거는 600주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60%만 주식으로 준 거죠. 그럼 이건 비적격 합병이 되는 거고. A가 지배주주가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20% 초과분만 돈 준 거예요. 그럼 전체 1000주 중에서 지금 돈 준 거는 200주 넘는 것만 돈 준 거죠. 200주 넘는 게 200주잖아요. 지금 400주니까. 그거는 돈 준 거. 그럼 1000주 중에서 200주만 돈 준 게 되는 거죠. 80% 되니까 80% 이상이면 적격합병.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20%라는 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 초과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재 47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세부사항 이제 제목을 보니까 알겠어요? 지분 연속성 구체적 판단 기준 있죠. 그래서 80%를 판단하는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 교부 주식가액과 교부금의 합계액이다. 그리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가액이 80%인지를 판단할 때는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 포합 주식이 있는 경우 다음 금액은 돈 준 거로 보겠다. 교부금으로. 반가로 2번부터 봅니다. 지배주주인 경우. 에브리띵이죠. 2년 이내 취득한 건 전부 다는 거죠. 반가로 2번. 반가로 1번은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있죠. 그 경우에는 포합 주식이 발행 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가액을 뭐로 보겠다? 교부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은 실제 출제가 이런 식으로 돼요. 지배주주인 경우,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여러분이 적격, 비적격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다음에 뒤에 양도차익 이걸 다 계산하는 거야. 만약에 적격, 비적격을 잘못 판단하면 혼자서 삽질을 막 가고 있는 거죠. 이 길 가야 되는데 이 길 가고 있는 거죠. 그쵸? 다 틀리는 거죠. 물론 잘못 계산했는데 또 다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이 길 아니면 이 길이란 말이야.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길을 여기서부터 판단하는 거야. 이게 2차 시험은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포함 주식이 껴있고 여러분이 적격, 비적격 여부를 여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합병 분할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이 564페이지 우선 펴봅니다.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2차 시험에 요즘에 한 10점씩 나와요. 10점씩. 2차 시험. 1차 시험에 한 문제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습니다. 2차 시험에 세무회계 10점이면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 어마무시하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 나왔고 올해 또 나왔어. 2년 연타. 근데 보통 푸는데 몇 분 걸리냐? 이거 잘 세팅된 사람은 약 3분이면 10점 맞춰요. 많이 걸려도 3분이야. 세팅만 잘 돼 있으면. 그죠? 세팅이 안 돼 있으면 포기합니다. 아예. 그래서 오늘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잠깐 565페이지부터 슬슬 구경하면 그 공식 쓱 볼까요? 공식 쓱 봐. 아, 씨발. 미안해. 공식 그거 568페이지도 막 공식 보세요. 공식. 토할 것 같아요. 571페이지도 막 공식 보세요. 토할 것 같죠? 토 안 해요? 요즘 토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외워? 저는 외울 생각도 없고 외우는 거 가르칠 생각도 없어요. 세팅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되게 쉬워요. 이게 어렵냐는 생각을 아예 할 필요가 없어. 엄청 쉬워. 세 가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딱 1시간 안에 여러분 2차 시험까지 다 풀 수 있어. 진짜. 구라가 아니야.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 유해생 이제 세명이 우리 했던 친구들은 요 문제 나오면 그냥 풀어요. 그냥 진짜 그냥 풀어요. 그냥 꿀이에요. 꿀. 이런 꿀이 없어요. 그죠?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그냥 푸시면 돼. 이게 상속증여세법도 연결이 돼. 그래서 요것도 포기하시면 상속증여세도 힘들어.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잘 안 하면 여러분 세무사대에서 재앙이 발생합니다. 무슨 재앙이 발생하냐면 주주님이 얘기하는데 우리 자식이랑 이번에 유상증자인데 자식이 껴도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증여세가 왕창 떨어지는 거예요. 왕창. 그래서 세무서에 불복하는 사람들 많은데 요게 되게 많아요. 세무사님이 아무 얘기 안 해줬다는 거죠. 멱살 잡히고 그런다면. 요건 모르면 재앙이야. 재앙. 이건 기본적으로. 특히 증자가 많거든요. 실무에서는. 증자를 모르면 재앙이야. 근데 여기는 예전 되게 쉬워. 그리고 1차 시험은 여기 이상 나오지 않아. 2차 시험도 여기 이상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쪼까 없고 굉장히 쉬워요. 구조만 잘 쫓아오시면 돼. 그래서 우리 한 10분 정도 머리를 맑게 한다는 측면에서 한 15분 정도 완전 새마음 세트에서 하는 거예요. 새마음 세트에서 딱 1시간만 하면 돼요. 1시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